재미있는 두뇌 운동 알츠북 6주차. 자, 6주차 활동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주차 첫 번째 날 신체 활동입니다. 이 신체 활동은 우리 앞에서 이미 제시되었던 활동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고요. 3주차에 보셨던 내용들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르신들 되게 의자가 없는 집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바닥에 앉아서 하시는데 어르신들도 자세 유지가 어려우시잖아요. 바닥 등을 벽에 대시고 활동하시는 것도 좋고요. 또 집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수건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발에 걸어서 이렇게 몸을 숙이시고 몸을 스트레칭 하는 도구로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날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날은 개인 위생 활동입니다. 건강을 위한 이런 개인 위생 관리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나이가 드시면서 그 몸을 가꾸고 하는데 사실 시간적인 부분이나 또 금전적인 소요가 많이 줄어들어요. 하지만 나이가 든다고 해서 그것을 싫어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머리를 예쁘게 가꾸고 또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거, 이것은 끝까지 지켜야 할 중요한 활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활동에서는 이제 머리 모양, 머리 위생, 그리고 우리 위생용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활동인데요. 첫 번째 그림에서는 활동에서는 미용실을 찾아보는 부분입니다. 글자를 읽으시는 분들은 쉽게 찾으실 수 있고요. 글자를 모르시는 분이라도 이런 이제 그림 모양의 어떤 단서들을 보시면서 좀 찾으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119, 경찰서 이런 것들은 지역사회에 우리가 쉽게 관찰되는 관공소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눠보셔도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머리 모양이 파마머리, 커트머리, 단발머리, 쪽집머리 4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그 모양을 찾아서 이렇게 연결하시면서 예전에 어떤 머리를 했었었는지, 또 이 머리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떠오르는지, 이런 이제 이 다양한 이야기들도 좋고요. 사실 남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 모양이 사실 제한이 있잖아요. 막 머리 많이 기르고 올리고 이런 다양한 머리를 해보신 적은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유년기에 빡빡 머리를 깎으시기도 하셨고 또 한때 유행하던 장발머리를 하셨던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로 다양하게 나눠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부 보호를 위해서 선크림을 바르고 양산을 사용하고 모자를 쓰고 또 선글라스를 사용하는 거, 농촌에 계신 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피부암에 대한 위험성도 많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집에 선글라스나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모자라던가 또 양산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런 부분, 그런 물건들을 지금 집에 어디다 보관하고 있는지, 내가 쓰고 있는 물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주시고요. 또 선크림을 바르실 때 어떤 부분을 바르시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활동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생용품들, 귀, 머리, 그리고 얼굴, 손톱을 다듬고 가꿀 때 쓰는 도구들을 한번 연결해 보시고요. 역시 이런 도구들을 어디다 보관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전의 빗은 이렇게 생긴 것보다는 제 기억은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썼던 참빗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참빗을 어렸을 때 사용했던 또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참빗을 쓰고 나면 뚜두둑 떨어졌던, 젊은 선생님들은 잘 모르시는 그런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보실 수도 있는 활동이고요. 제시된 것 이외에도 또 면도기라던가 구강 청결용품, 로션, 샴푸 이런 다양한 위생용품들을 실제로 사용하고 계신지, 어떤 용도로 써야 하는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됩니다. 자, 이제 5번째 활동에서는 시옷으로 시작하는 위생용품을 찾아보는데요. 이게 글자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시옷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때 살짝 활동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기 9개의 그림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보지 못한 그림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찾아볼까요? 이렇게 조금 바꿔서 진행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둘째 날은 위생용품, 위생관리와 관련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기억나들이에서는 역시 이제 회상활동으로 관련 질문들을 같이 나눠주시고요.
자, 이제 셋째 날은 추석, 우리의 가장 큰 명절이죠. 추석과 관련된 활동입니다. 달력이 있으시면 직접 올해 추석이 며칠인지 같이 찾아보셔도 좋고요. 추석과 관련된 그림들을 찾아보시는데 관련성이 없는 두 개의 그림이 있죠. 그것은 어떤 날과 관련되어 있는지 날짜를 한번 적어보셔도 좋겠네요. 또 달력에서 빨간 날, 우리 공휴일이라고 하는 월마다 그 공휴일이 어떤 날인지를 같이 되짚어보는 활동도 좋고요. 추석하면 떠오르는 거, 예, 유판, 윷놀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유판을 같이 그려봅니다. 반쪽이 그려진 유판의 반대쪽을 그리는 거는 시공간 능력과 관련된 활동이고요. 직접 달력같이 큰 종이가 있으면 그려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윷을 직접 들고 가셔서 같이 해보시면 참 좋은데 이게 어려우시다면 자, 이런 A4 용지를 이렇게 접으셔서 여기 이제 테이프를 붙이시고요. 여기에다가 윷 모양을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 꼽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윷 하나예요. 조금 더 작게 만드셔도 좋고요. 그래서 직접 윷을 어르신과 종이로 만들어서 같이 활동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윷을 던졌을 때 몇 칸 가는가, 이런 활동들은 어르신들에 되게 친숙한 활동이거든요. 도개, 걸, 윷, 이게 도는 돼지, 개는 강아지, 걸은 양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다리의 길이에 따라서 갈 수 있는 칸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상해 보면서 같이 칸수를 계산할 수도 있고요. 또 윷놀이를 하기 위해서 이것 말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말이 필요하겠죠?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윷 모양에 따라서 이동할 수 있는 칸수가 있는데, 그럼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거는 뭘 던졌을 땐지, 또 윷판에서 빠르게 말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어르신들이 옛날에 해봤던 활동들이기 때문에 즐겁게 연상 활동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 추석과 관련된 음식들, 손편 거꾸로 하면 편송, 쉽게 거꾸로 하면 해송. 이렇게 거꾸로 하는 활동들은 내가 그 단어를 떠올려서 이걸 반대로 하기 위해서 머릿속에서 노력이 필요해요. 이런 걸 우리가 작업 기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작업 기억은 뇌를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양분이 되는 기억 능력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거꾸로 하는 활동들은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은 활동인데요. 두 단어는 조금 더 쉬워요. 그죠? 잡채 거꾸로 채잡. 조금 더 길어지면 어렵거든요. 부침개 거꾸로 부침개, 개, 침, 부. 예, 이렇게 단어 수를 늘려가시면서 해보셔도 좋고요.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두 단어로 다양하게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게 좀 어렵고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은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을 거꾸로 하면 일, 토, 금, 목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해보셔도 좋고, 또는 1, 2, 3, 4를 거꾸로 4, 3, 2, 1 이렇게 좀 패턴들을 익숙하게 한 다음에 글자에 대입해서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듬 타는 한가위, 요것도 앞에서 해보셨을 거예요. 한가위, 한가위, 한가위. 조금 더 빨리 하면 어렵게 되고요. 요거를 네 글자로 하면은 조금 더 어려워지겠죠? 예, 그렇게 해서 글자 수로 조정할 수도 있고 또 빠르기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하려면 글자를 세 글자가 아니라 두 글자로 어르신들의 이름을 이용해서 좀 더 익숙하게 한 다음에 시도해보는 것도 좋겠고요. 또 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박수를 치는 거예요. 한가위, 한가위, 한가위. 이렇게 몸동작과 같이 하는 활동으로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날은 쉬어가는 페이지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림 색칠하기 활동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동일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진행해 보시고요. 이제 네 번째 날은 이제 장터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교통수단을 이용해야겠죠. 이런 활동들이 집안에서만 계시는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접촉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꾸 기회를 열어드리고 참여에 대한 의욕을 북돋는 활동들입니다.
시골에서 사용하는 뭐 경운기도 있을 거고요. 뭐 자전거, 그다음에 버스, 오토바이 다양한 교통수단들이 있죠. 이 중에서 어르신들이 주로 어떤 걸 사시는지, 또 각각의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시간이 오래 걸려, 이건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고요. 또 우리 집 앞에는 어떤 버스가 오는지, 버스 시간표를 이용해서 또 소요되는 시간들을 한번 계산해 보는 것도 좋고요.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어르신이 예전에 길을 잃으신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살짝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겠죠. 그래서 배회나 실종의 이력이 있으시다면 실종을 예방할 수 있는 지문 등록 여부도 확인해 보실 거를 권고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에 가서 우리가 꽃씨를 사올 거예요. 꽃씨 중에서 봉선화, 맨드라미, 해바라기를 사올 건데요. 요게 각각의 이제 그림에 맞는 것을 이어주시는데, 제시된 꽃과 관련된 추억을 이야기하셔도 좋고, 이 꽃 이외에 우리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꽃, 또 계절마다 많이 볼 수 있는 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눕니다. 꽃에 대해 관심이 없는 어르신이라면 이렇게 농사 지을 때 우리 모종 사오시잖아요. 몇 월 달에는 무슨 모종을 사오고 이런 이야기를 하셔도 좋고, 또 어디서 샀는지, 또 언제 샀는지 이런 이야기들로 바꿔서 진행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터에 가면 이제 먹어야죠. 그렇죠? 근데 옛날 장터에서는 어떤 풍경들이 있었는지, 지금의 장터는 어떻게 다른지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장터의 음식을 가지고 우리가 초성으로 글자를 맞추기 활동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글자를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워요. 그러면 장터에서 살 수 있는 거 최대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런 언어 유창성을 증진시키는 활동으로 바꿔서 진행해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장터에서 우리가 버스비 썼고요. 그 다음에 꽃이 샀고요. 그 다음에 장터 국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걸 다 더해서 얼마를 썼는지를 계산을 하시는데, 이렇게 제시된 것들은 조금 쉬워요. 조금 어렵게 하신다면, 맨드라미 꽃씨를 하나가 아니라 내가 2개를 샀어. 그리고 국밥을 먹었는데 둘이서 같이 냈어. 그럼 또 나눗셈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조금 다양한 변수들을 주셔서 난이도를 조정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뒤에 있는 돈 활동 카드를 이용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샀던 것들을 기억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간에 또 방해 자극, 간섭 자극을 드렸어요. 동그라미 색깔들을 쭉 한번 읽고, 아까 앞에서 기억했던 게 무엇인지를 같이 떠올릴 수도 있고요. 오늘은 이렇게 장터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주 가시는 시장이 어디신지, 또 가서 주로 무엇을 사고 오시는지, 또 사고 싶은 물건은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들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날 건강관리 활동입니다. 눈은 우리의 그 뇌신경 12개 중에서 무려 3개나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눈동자 체조를 같이 시행해 주고요. 우리 앞에서 목 운동도 했었잖아요. 그때의 운동들을 같이 떠올려 주시면서 함께 시행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서 뇌신경 체조 이런 것들 찾아서 같이 실시해 보는 것도 권고드립니다. 자, 그리고 허리 건강을 위해서 몸을 앞으로 숙이고 또 옆으로 이렇게 좀 비틀어 보는, 회전시켜 보는 활동인데요. 이때 역시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천천히 시행해 주시고요. 또 몸을 앞으로 숙이는 것은 어르신들이 또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해 주십시오. 횟수는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서 좀 느릴 수도 있고 줄여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집안이 사실 그 위험한 환경인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집안에서 낙상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낙상 경험이 있는지, 또 낙상이 노인들에게 왜 위험한지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우리 집안에 콘센트나 또 욕실, 바닥, 미끄러운 부분이 없는지 이 기회에 같이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그 욕실 안전 매트 이런 것들을 깔아드리면 참 좋은데, 이분이 그거를 사기엔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기입해둔 복지로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어르신들마다 그 지역마다 또 제공되어지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건강 비빔밥입니다. 커다란 이제 그릇이 있는데 이게 반쪽만 있죠. 나머지 반쪽을 같이 끓여주시고 아까 우리가 사기로 했던 비빔밥의 재료들을 기억하시는지를 같이 나눠옵니다. 잘 모르신다면은 이제 보기를 드리는 거죠. 객관식으로 아까 제가 사기로 했던 게 뭐였죠? 잘 모르시면 오이, 당근, 양파 중에서 이렇게 객관식으로 제시하고요. 또는 첫자를 오이 이렇게 단서를 제시해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6주차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제 활동을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르신 집중력이 떨어지실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말을 길게 하시기보다는 짧게, 간결하게 끊어서 이야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활동 카드를 뜯어서 청소용품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면 좀 길어요. 활동 카드를 이렇게 뜯어주세요. 자, 청소용품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끊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성별에 따라서 지역 특성에 따라서 이런 건 여자들이 하지 이런 건 한 번도 안 해봤어 우리 지역엔 이런 거 없어 이렇게 거부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접하지 못하는 활동이라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새로운 활동들도 느껴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는 거는 뇌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활동이에요.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요. 그래도 거부하시는 어르신들이라면 성별에 맞추어서 설거지 활동은 집안 수리 활동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또 공격성을 보이시는 어르신들은 사실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적절하게 표현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고 또 잘못 이해를 하셔서 또 화가 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 자체보다는 왜 어르신이 지금 노하셨을까 그 원인을 찾아서 대처해 주시고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좀 안정시켜 주시고 기분 전환을 유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분 전환을 할 때는 어르신이 무슨 활동을 좋아하셨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앞서 활동에서 어르신이 어떤 활동을 좋아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꼭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알지복에 있는 이런 돈 활동 카드나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 활동 카드들은 여러분들이 뭐 그 활동에 대해서도 적용하실 수 있겠지만 그 카드만을 이용해서도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12,000원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7,000원을 만들어 보세요. 또는 10,000원을 냈는데 내가 7,000원짜리를 샀어요. 그럼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이런 다양한 활동들도 할 수가 있고요. 3개의 그 칸을 만들어 놓고 3장으로 12,000원 만들기.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10,0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2개. 조금 어렵죠? 이런 활동들은 조금 인지 기능이 좋으신 어르신들에게 시도해 볼 수 있고요. 활동 카드를 이용해서 종류별로 분류하는 거, 각각의 그림을 보고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을 이야기해 본다거나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4주에서 6주까지의 활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